네, 안녕하세요. 방구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의고사 3, 4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들이 주목해야 하는 정시 대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다음과 같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정시 컨설팅 경우는 하게 되면은 수능 이후 주말에 안내를 올릴 예정입니다. 자, 먼저 에리카부터 살펴보죠. 에리카 같은 경우에 가군, 나군 이렇게 두 군에서 모집을 하고 올해 다른 대학들과 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자율전공학부 큼지막하게 모집하는 모집 단위가 있죠. 그래서 가산점의 경우에도 사탐 말고 과탐, 가산을 주는 그런 모집 단위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뭘 대학마다 보여드릴 거냐면 이런 식으로 작년 인문계열, 자연계열 이 100분이 70% 컷이 아니고 그 대학별 환산 점수 컷을 다음과 같이 담아놨어요. 그 다음에 참고하시라고. 예를 들면 작년 기준 올 3등급 이제 3컷에 걸려있는 성적이에요. 한 문제만 틀려도 4등급이 되는 그 정도의 성적들인데 그러면 환산 점수 855.31이다. 그런 기준점으로 잡고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성적을 다음과 같이 사회문화를 바꿨을 때 환산 점수는 다음과 같죠. 어떤 건지 이해 안 되시면 잠깐 멈춰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반영비랑 가산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만 참고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걸 하나하나 보여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아서요. 자, 다음으로 자연입니다. 약대는 너무 높으니까 제외하도록 하고요. 올 3 기준으로는 847.14입니다. 당연히 이제 이 70컷 아래로 떨어져 있는 뒤에 성적 학생들도 있기 하겠지만 이 정도 성적이면 간당간당하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바꿨을 때는 환산 점수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 4등급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두루두루 다 포함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성신여대입니다.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도 가나군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하고 뭔가 복잡해요. 올해 같은 경우엔 이렇게 자유전공 큼지막하게 모집하는 부분들 때문에 인원을 많이 좀 뺏어갔죠. 그래서 가산점 같은 경우에도 과탐 한 과목 10% 가산을 준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열 입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70%컷 입결이고 올 3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환산 점수가 나오네요. 다음으로 탐구를 이번에는 2 이렇게 바꿔봤어요. 그때 환산 점수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자연입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학과가 많은 대학들은 이런 식으로 중략을 했습니다. 중략을 했고 이번에는 3332 그러니까 탐구 한 과목이 2등급인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성적표를 만들었고 이번에는 그래도 이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 반영비 자체가 조금 더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해봤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명지대예요. 명지대 같은 경우 가나 다군 골고루 모집을 하는데 작년 거를 보여드리면 이해하기 좀 더 쉬울 텐데 그냥 보여드리면 이렇게 더 큼지막하게 모집을 하게 되었어요. 작년에 예를 들면 10명, 7명, 20명 이런 식으로 모집하다가 이렇게 100명에 육박하는 모집 단위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기준을 잡고 원서 지원을 하기에 좀 유리하죠. 자,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을 하고요. 여기 서울, 용인 이렇게 구분 지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서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두 개 동시에 보여드릴게요. 다음처럼 탐구 한 과목이라 하나는 없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두었고요. 3333일 때, 3332일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연이에요. 자연 같은 경우에도 중략을 했고요. 3333일 때 831점대 그 다음에 이번에는 42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상명대입니다. 상명대 같은 경우에도 자유전공 모집으로 인해서 인원을 조금씩 나눠 갖게 되었는데 그래도 일단 나군에서만 전체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런 점. 그 다음에 가산점 같은 경우에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 정도의 가산이 아닌 이상은 사탐러들이 다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산입니다. 자, 그래서 인문계열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고 3333으로 이번에도 구성을 했어요. 모집 단위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그래서 대략적인 참고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이번에는 3332로 구성했을 때 환산 점수입니다. 이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구나 라는 부분들 알아보시기는 쉬우실 거예요.
다음은 자연계열.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3333 이렇게 성적 맞췄을 때 857.25.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학을 2로 바꿨습니다. 그때 환산 점수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톨릭대입니다.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도 올해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요 보라색으로 표시한 곳 중에 국어 수학 잘 본 과목 중에 택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수학을 버린다든지 국어를 버린다든지 이러면 이런 특정 대학에만 유리한 학생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여대 같은 경우 서울여대라든지 덕성여대 같은 경우가 수학 못 본 학생들을 좀 살려주는 그런 반영 방식을 보였다면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의 반영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남학생들이 아마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모집단이 큼지막하게 모집하는 곳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탐구 한 과목을 반영을 하고 다음과 같은 입결을 보인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작년 기준 올해랑은 그래서 이런 아까 일반 전형 2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입결로 참고하시면 안 되겠죠. 꼭 모의 지원 표본 같은 것들을 한번 좀 체크를 잘 해두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는 자연입니다. 자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작년에 이어서 가산점이라든지 반영비 자체가 바뀐 부분까지 제가 여기에 일일이 하나하나 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작년에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구나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탐 등급 받기가 작년보다는 조금 더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유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인천대입니다. 모집단위가 왜 이렇게 많아 생각이 드실 텐데 가나 다 이렇게 골고루 좀 모집을 하게 되고요. 별도의 가사는 없는데 이렇게 과탐 2과목 필수인 모집 단위들이 있습니다. 자연 계열들은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끝날 때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올해 이제 이 중위권 라인에서 과탐 2과목이 필수인 직어국이라든지 인천대 같은 이런 학교들은 기회의 땅이기도 합니다. 네. 자, 먼저 인문 계열부터 입결 살펴보시면 스펙트럼이 좀 넓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올 3 기준으로는 791.50, 그 다음에 확통을 4로 바꿨을 땐 다음과 같죠. 근데 인천대 왜 이렇게 낮아요 하실 게 아니고 인천대 자체는 탐구를 2과목 반영하기 때문에 아까 이전 대학들은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하는 곳은 사회문화가 9등급이어도 나머지 한 과목만 잘 나오면 됐는데 이곳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2과목, 그러니까 전체 국수영탐, 그 다음에 탐구 2과목 다 고루 잘 본 학생들 층이 조금 비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꼬리 자체가 더 길게 늘어지는 그런 현상이 자주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과탐 2과목이니까 더더욱 그런 현상이 크게 좀 눈에 띄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연입니다. 자연 같은 경우에 올 3 기준,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공계 자연계열 지원하는 학생들 자체는 학과 선호도 자체가 좀 더 뚜렷해서 그래서 높은 상위 학과랑 하위 학과랑 입결 차이가 좀 꽤나 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천대. 중위권 라인에서 인지도라든지 경쟁률 자체가 가장 치열한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수 같은 경우엔 잘 본 거 35, 못 본 거 25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고요. 모집 인원 자체가 꽤나 상당합니다. 그래서 작년 입결 자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고요.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 총점도 대학마다의 만점 총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는 1점, 0점 몇 점 차이가 꽤나 큰 차이를 보이겠죠. 그래서 올 3등급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이니까 기준으로 다음과 같고요. 그 다음에 탐구를 2로 올리면 이런 식의 기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3, 4등급 학생들한테 일단 올 3등급 정도를 생각해라. 그 다음에 이제 탐구를 조금 더 끌어올리는 수준에서 나머지를 이제 같이 잡아가는 거를 추천을 하는 이유가 다음과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당연히 뭐가 하나가 4일 수 있죠. 여기서 한 문제만 더 틀려도 4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좀 나에게 있어서 가성비가 좋은 과목으로 만회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약점 과목이 국어가 3, 4 진동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수학이 3, 4 진동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대부분은 이제 그래도 국어 수학 등급 받기보다는 이렇게 탐구 과목 등급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받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탐구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연 계열입니다. 자연 계열도 한꺼번에 보여드리면 너무 빠르다 싶으면 멈춰두고 한번 보세요. 3333, 81.73 이 정도 성적이고 2가 하나 섞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 파란 글씨 학과들은 전부 다 서울에 있는 그런 학과들입니다. 그래서 가나 다군 골고루 모집하고 있는데 여기는 조금 안 보이려나? 네. 네, 한번 보시고요. 네,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하는데 인문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333. 자, 그래서 아니 4가 없이 다 3인데 이거 어그로 아니냐 하실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만 틀려도 4등급이에요. 여기 있는 성적들은 그냥 딱 3등급 컷 끝자락 점수를 가지고 제가 구성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 입결입니다. 네,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서울여대.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반영비가 좀 독특하죠. 국수 영탐 중에 잘 본 걸 3과목 이렇게 반영을 하다 보니까 수학을 날린다든지 국어를 날린다든지 영어를 날린다든지 하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고 가산점이 특이하게 기하에 들어가 있는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인문계열 왜냐면은 여대 라인들도 도대체 어디가 높냐 반영 방식이 다들 독특하기 때문에 항상 서열로 싸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서울여대 먼저 살펴보면 70컷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만 보면 뭔지 잘 감이 안 오시죠? 근데 이제 여기는 상위 3과목 반영이니까 제가 그냥 2, 3, 2 이런 식으로 구성했어요. 하나만 더 틀려도 3입니다. 사회문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컷에 걸쳐 있다는 전제하에 환산 점수 279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국어 같은 경우를 조금 더 낮춰서 3컷으로 바꿔보면 다음에 환산 점수가 나오죠. 물론 이제 이 70% 컷 정도 성적이 안정은 아니에요. 저거보다 조금 더 성적이 높아야 확실히 안정감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성적이구나 라는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연이에요. 자연 같은 경우엔 가산이 붙어서 좀 소수점 때문에 지저분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빨간 모집 단위들 가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성적으로 환산이 되는 모집 단위들이고 나머지는 가산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가산점이 부여되는 그런 모집 단위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되는 게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 급간차가 꽤나 크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위의 방식이 작년이었습니다. 100, 98, 96 큰 차이가 없어요. 3등급이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도 그냥 다 3등급으로 성적을 구성을 해놨던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4등급도 살려줬어요. 4등급도 살려줬지만 올해 같은 경우엔 그 급간차가 꽤나 커져서 3부터는 조금 싫다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등급은 점점점 위험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수포자라 아니면 국어를 좀 버린 케이스라 이런 일부 과목으로 서울여대를 노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 반드시 3등급 안쪽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덕성여대입니다. 가나군 이렇게 큼지막하게 모집을 하고 다군에선 뽑지 않습니다. 자유전공 100명, 과기대 84명, 글로벌융합대학 149명 이런 식인데 여기도 제일 잘 본 순으로 35, 35, 20, 10을 반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자신 없는 수학 같은 경우를 이런 식으로 10으로 날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의 핵심은 사실 이 잘 본 2과목이 핵심입니다. 그런 학교고 인문 자연 그냥 가산점 따로 없기 때문에 공통으로 이렇게 구분지어서 보여드릴게요. 다음과 같은 입결을 보였고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확통을 10%로 낮춘 거죠. 그 다음에 얘는 35%, 35%, 20% 이런 식으로 점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무튼 891.50 해서 이 낮은 과목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잘 본 2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3, 4등급 정시의 핵심 중에 하나는 골고루 다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부 과목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아래 케이스들도 환산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네. 다음으로 동덕여대입니다. 동덕여대 같은 경우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다 골고루 반영을 해요. 골고루 반영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율전공학부 가군에서 큼지막하게 모집하고 다군 조금씩 인원을 이제 빼앗겼죠. 이렇게 학생들을 모집을 하는데 반영비라든지 가산점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살펴보시고요. 입결은 그냥 일단 인문만 담았습니다. 자연 가산점까지 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작년 인문 계열만 입결을 이렇게 담아봤고
아무래도 수학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 이제 수학에 자신 없는 학생들은 몰리지 않겠죠. 그래서 스펙트럼이 어느 정도 좀 넓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한성대입니다. 한성대 주간, 야간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주야는 졸업장은 다 동일하게 나와요. 하지만 인식 차이라든지 아무래도 좀 꺼림칙하다 하시는 분들 때문에 입결에 있어서는 차이가 조금 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한 과목 반영을 하고요. 이제 인문 먼저 살펴보면 3333 기준으로 817.50 그래서 요 야간이랑 주간 차이 자체가 꽤나 나는 그런 부분들 아실 수 있겠죠. 네. 다음으로 왜 노랗게 표시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자연입니다. 자연 같은 경우에도 주야 입결 차이는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 818.5 이런 식으로 차이 나는 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음으로 서경대입니다. 서경대는 가, 나군 모집하지 않고 다군에서만 모집하는데 뭐 군사학과도 다 맞지만 많이들 관심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게 미래융합학부 1이 있고 2가 있어요. 이 안에 인문, 자연 모집 단위들이 다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것들 잘 선택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국수탐 상위 2과목을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학 버리거나 국어 버리거나 탐구를 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서경대는 탐구를 2과목 반영하는 부분 알고 계시고요. 만약에 영어를 담을 경우엔 영어 급간차가 다른 데는 보통 그런 식이잖아요. 198, 94 이런 식인데 여기는 아예 10 단위로 쾅쾅쾅 떨어집니다. 그래서 영어 급간차가 쏠쏠한 편이라 혹시 영어에 조금 강점을 보이시는 그런 분들이면 나머지 과목을 이용해서 변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다 반영하긴 했어요. 근데 인문 같은 경우엔 국어 40, 수학 10, 그 다음에 이공계열 같은 경우엔 그 반대였어요. 국어 10, 그 다음에 수학 4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 입결을 단순 참고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크게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36대 같은 경우에도 반영 방식은 독특해요. 4321 순서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른 대학들처럼 못 본 과목들을 날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 내가 자신 없으면 날릴 수 있죠. 그 다음에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명씩 뽑는 이런 모집 단위들이 많습니다. 나군 자유전공학부 자체를 통으로 모집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탐구를 한 과목 한국사로 대체할 수 있다는데 이건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탐구를 2과목을 반영해요. 이 중위권 라인이 보통 대부분 탐구를 다 한 과목 반영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2과목을 다 잘 해야 하는데 그 중에 한 과목을 한국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은 사회문화 9등급이어도 내가 한국사 만약에 3등급이면 요 100분이 92를 받는다 라는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데 한 점 한 점이 소중하기 때문에 한국사마저도 잘 볼 수만 있다면 내 부족한 성적을 만회하기에 딱 좋죠. 네, 지금까지 3, 4등급 학생들이 주목해야 하는 대학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중에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건 과탐 2과목 필수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아예 가산점이 좀 센 곳들 이런 곳들 좀 주목을 잘 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런 곳들은 올해 특히 과탐이 어렵기도 하고 중위권 라인 자체가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수험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 끝자락 학생들은 그냥 사탐러들이 가장 높은 곳들은 치고 들어올 수도 있고 과탐 2과목인데 2과목 성적 자체가 크게 무너진 학생들도 많은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에 남은 기간 한 달 정도 공부 방향성을 잡는 거에 있어서는 탐구 한 과목 반영 대학이 꽤나 많은 걸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그래도 국숭세단이라든지 건동홍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당연히 많겠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확실하게 이 중위권 라인을 쟁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올 3등급 정도 확보 전까지는 탐구 한 과목에 집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 내가 부족한 국어 수학 3, 4등급 4등급 언저리 이런 성적을 탐구한 과목을 차라리 더 잘해서 만회를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 물론 사람마다도 목표라든지 현재 주어진 상황 자체가 다르니까 제가 더 이상 강요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다음으로
자유전공, 통합모집 이 전 단계 대학들에서도 설명을 드렸겠지만 올해 나군 같은 경우에도 큼지막하게 뽑는 모집단인들이 되게 많이 충돌을 해요. 그래서 이 구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원자들이 어디에 안정을 잡고 움직이는지 같은 부분들을 많이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래야 좋냐면 사실 뭐 담임 선생님들도 그렇고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하나하나 막 다 꿰고 있지 않아요. 그냥 대략적인 감으로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상담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사실 학생들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라인을 지원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별로 좀 간절함이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더 이런 부분들은 간절하게 잘 찾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인지하고 계셔야 나중에 모의 지원 서비스 같은 거 이용하실 때도 조금 더 도움이 될 테니까 올해는 어디에서 학생들 모집하는지 가나 다군 그 다음에 모집 규모라든지 내가 사탐 과탐 섞인 그런 지원자인데 어디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배경 지식을 잘 갖추시고 원서 영역에 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